회를 거듭할수록 엔딩 맛집이 되는 드라마 괴물입니다. 사실 오프닝 맛집이기도 하네요. 1회 나타나다, 2회 사라지다, 3회 웃다. 모두 동사로 끝나는 부제는 주어에 따라 각가지 추측을 낳게 하는데요. 이번 3회의 웃다는 한주원, 이동식 모두 웃는 모습으로 끝나죠.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들었다고 만족해하는 웃음처럼 보입니다. 일단 한주원은 자신의 집요한 추적으로 이동식의 지하실에서 증거를 발견하면서 드디어 잡게 됐다는 기쁨의 웃음을 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잡혀가면서 웃는 이동식은 의문스럽습니다. 설치해둔 CCTV를 통해 한주원이 들이닥칠 걸 알았죠. 일부러 락스 바닥 청소를 해놓고 왜 나무 테이블 위에 혈흔은 대충 닦았을까요? 일부러 스스로 잡힌 겁니다. 그렇게 잡히더라도 20년 전처럼 풀려날 것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이죠. 시체 없는 살인사건은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잡혀있는 동안 진짜 살인범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 그리고 한주원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앞으로도 계속 웃게 될까요? 심나연 PD의 말대로라면 계속 반전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간의 이기심, 작은 실수가 가져온 소용돌이와 은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직접적인 살인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살인에 동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고도 방조한 사람이 있으며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을 들킬까봐 은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괴물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도입발달 단계에서 범인을 색출해 본다는 건 무리입니다. 다만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이 드라마의 메시지라고 한 걸 보면 어느 특정 한 사람을 범인으로 가정하고 눈이 빠지게 추리하는 것보다 각각의 캐릭터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누가 과연 괴물인가 물음을 갖고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보게 되는 대상, 슬픔이 차고 넘쳐서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동식은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괴물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꺼이 자신이 괴물이 되겠다는 뜻이겠죠. 그가 먹고 있는 약과 이명 그리고 몸의 이상 증상, 범인처럼 보이는 이상한 행동과 달리 범인을 잡겠다는 일념과 집착은 같은 몸에 있어도 서로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중인격, 해리성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죠. 아니면 기면증 같은 게 있어서 기억상실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심리 추적 스릴러를 표방하는 이 드라마가 그렇게 편의적으로 뻔하게 보이는 설정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식이 유독 한주원에게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끔 행동하는 것에는 과거의 서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광수대에 있었다가 쫓겨난 사건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광수대장이었던 남상배 파출소장이 대원을 잃고 지금의 만양파출소로 온 지 2년 됐다고 하는데요. 같은 광수대에 있었던 이동식과도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대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경사로 좌천되어 온 걸 보면 이동식은 남상배 소장을 위해서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듯합니다. 냉철하면서도 집요한 한주원은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 같은 짓을 하지만 자신은 괴물이 아니라고 안간힘을 씁니다. 답정 너, 이미 답은 이동식이라고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나가니 다른 것들은 보일이 만무하죠. 자신이 확신했던 함정 수사가 무위로 돌아갔고 오히려 의심의 칼끝이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한주원은 그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이동식을 잡아넣을 궁리만 할 겁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식을 쫓는 데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엿보입니다. 아버지 한기환이 수사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청장 임명을 앞두고 20년 전 자신의 과실이 아들에 의해 드러날 수 있을 위험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주원이 끝까지 파고드는 것을 보면 역으로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애써 아버지의 잘못을 이동식에게 넘기고 싶어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주원이 아버지를 따라 어릴 적 문주시에 살았을 때 뭔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선택적으로 그 기억만 잊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살인사건의 현장을 목격했을지도 모르죠.
선택적으로 기억을 잊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방식의 사건에 몰입하게 되고 집착해 왔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정과 반전이 거듭되면서 결국 이 둘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게 되고 공조하게 되지 않을까요? 서로의 걸림돌에서 디딤돌이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흡입력과 다음 회를 보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는 힘은 두말하면 잔소리 연기의 신 신하균의 괴물 같은 연기와 연기의 신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냉정과 열정을 오가며 결을 잡아가는 여진구의 감정 표현, 조연으로 나오는 경찰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구멍 없이 합을 보여준 앙상블입니다. 또한 자칫하면 시청자들이 어려워서 포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일관된 톤을 유지해 따라올 수 있도록 섬세하게 풀어나가는 연출이 이 드라마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바라는 게 있다면 가려진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또 다른 함정이 나오고 던져진 메커핀 속에 속아 반전을 거듭하다 보면 피로감이 쌓일 텐데 적절히 숨 쉴 숨구멍은 제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와 함께 미쳐볼 준비 되셨나요? 심리 추적 스릴러 드라마 괴물 리뷰 지금까지 윤 작자였습니다.